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재미나면서도 등골이 살짝 오싹해지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서 옆에 두셨나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저희 이야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풀어드릴 이야기는요. 조선 왕실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유명한 경빈박 씨의 끔찍한 몰락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권력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야망, 그리고 참혹한 끝,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서늘해지네요. 자, 화면에 커다란 질문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왕실을 뒤집어 놓은 끔찍한 저주 사건.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단순히 욕심 많은 후궁의 질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디찬 궁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구도 믿지 못할 배신과 모략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1515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짚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궁궐의 중전마마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첫 아들을 낳고 정말 하늘에 찌를 듯한 사랑을 독차지하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경빈 박 씨입니다. 네, 자기가 아들도 낳고 왕의 사랑도 받으니 당연히 중전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1517년에 웬 어린 문정왕후가 새 중전으로 떡하니 들어옵니다. 거기다 1520년에는 다른 후궁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니까 경빈 박 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무려 12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러다가 1527년 마침내 억눌렸던 갈등이 첫 번째 저주 사건으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화면 양쪽에 두 여인의 모습이 나란히 대조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를 가만히 뜯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왕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늘 미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경빈 박 씨고요. 다른 한쪽은 남편의 사랑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뒤에 파평 윤 씨라는 어마어마한 명문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문정왕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 출신 성분이라는 벽이 정말 높았잖아요. 아무리 왕의 총애를 믿고 발버둥을 쳐봐도 이 거대한 신분과 가문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권력의 저울이 애초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판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화면에 새롭게 띄워진 이름, 바로 기말로입니다. 중종하고 사돈까지 맺은 아주 막강한 권력자였죠. 이 기말로가 어린 세자를 곁에서 보호하겠다며 떡하니 버티고 선 겁니다. 기말로의 매서운 눈에는 왕의 첫 아들을 낳았다고 기고만장해진 경빈 박 씨가 세자의 앞길을 막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었거든요. 경빈과 기말로,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쥐를 불태웠다고 해서 작서의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저 설명 좀 보세요. 듣기만 해도 참 소름이 돋고 불길합니다. 세자의 18번째 생일날이었는데요. 동궁전 뜰한 나무에 눈과 귀를 불로 지져버린 참혹한 쥐의 사체가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놓고 세자를 저주하고 목숨을 노리는 암살 시도거든요. 조정 대신들은 당장 세자가 사라지면 제일 기뻐할 사람, 바로 경빈 박 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대신들이 매일같이 엎드려서 경빈 박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죽여라 하니까 왕인 중종이 버럭 외칩니다. 어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남편인데 분노한 대신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했던 거겠죠. 심증만으로 아내를 내칠 순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어도 왕이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니까 경빈에게는 이 순간까지만 해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뼈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경빈의 딸인 해순옹주의 궁녀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긁어 부스럼을 단단히 만든 격이죠. 궁녀들이 그 쥐 사건 소문을 막아보겠답시고 지프로 만든 인형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함부로 입 놀리면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하고 끔찍한 협박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 기이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이 그만 중종의 어머니 자순대비의 귀에까지 쏙 들어가고 맙니다. 손자인 세자를 끔찍이 아끼던 대비가 이걸 보고 아이고 범인은 경빈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해버린 거죠.
결국 1527년 4월 무거운 철퇴가 내려집니다.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경빈 박 씨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한때는 왕의 곁에서 제일 화려하게 빛나던 후궁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복성군하고 캄캄한 유배지로 차갑게 내쫓기게 된 겁니다. 그 찬란했던 영광의 세월이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다니 참 권력이라는 게 덧없고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떠있는 질문처럼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서늘한 의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은 아니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 하나 있거든요. 경빈 박 씨가 궁에서 쫓겨나자마자 과거에 유배를 갔던 그녀의 철천지원수 김한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작서의 변 뒤에 김한로라는 거대한 배후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경빈이 차가운 유배지에서 견뎌온 지 어느덧 6년이 지난 1533년 5월입니다. 두 번째 저주 사건이 또다시 왕실을 덮칩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대담합니다. 화면에 적힌 내용 보이시죠? 종이로 만든 사람 머리하고 끔찍한 저주가 붉은 글씨로 적힌 나무패가 발견된 겁니다. 세자의 몸을 찢어 죽이고 왕의 목을 조르고 중전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건 뭐 조선 왕실 전체에 씨를 말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장 아닙니까? 이 저주 때문에 궁궐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드디어 꼬리를 잡힌 범인이 체포됩니다. 이름은 홍여. 세상에 놀랍게도 바로 경빈 박 씨의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덜미를 잡혔으니 이 모든 저주의 배후는 꼼짝없이 또 경빈 박 씨 가문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정적 김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후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사약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주청합니다.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경빈은 결국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호스트 A, 1533년 5월 23일 기나긴 유배 생활 끝에 경빈 박 씨의 눈앞에 마침내 사약 한 사발이 당도합니다. 한평생 자기를 제일 아껴줬다고 믿었던 지아비, 중종이 직접 내린 사약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사랑받는 여인이라 굳게 믿었던 그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그 참담한 배신감과 억울함,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입을 벌려 억지로 그 차가운 독약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호스트 B, 경빈이 피를 토하며 죽고 딱 3일 뒤에 중종은 자신의 피출인 첫 아들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화면에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왕의 말이 보이죠? 그가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바로 나의 고륙이다. 시체나마 길에 버려지지 않게 잘 거두어 주어라. 한때는 누구보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인이고 또 자기 품에 가장 먼저 안아본 소중한 맏아들 아닙니까? 그 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베어내야만 했던 왕의 비통함과 뼈저린 회한이 이 짧은 한마디에 꼭꼭 담겨있는 것 같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곳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이 참혹한 비극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기며 웃었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의 뒤편으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기묘하고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암호 힘도 잃고 유배지에 처박혀 있던 경빈 모자가 굳이 왜 다시 표적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는지, 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던 진짜 설계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소문 말이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죽음을 맞이한 경빈 박 씨의 말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실까요? 오랜 세월을 숨죽여 때를 기다렸던 문정왕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빈 모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제거되고 난 뒤에 문정왕후는 무려 혼인 17년 만에 귀하기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훗날 조선의 13대 왕인 명종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앞길에 늘 위협이 될 경빈 모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문정왕후가 이 모든 잔혹한 판의 밑그림을 그린 진짜 흑막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절대적인 야망이 부른 치명적인 대가. 결국 권력의 진정한 무게란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왕의 사랑도 최고의 권력도 모두 제 손에 쥐려 했던 경빈 박 씨의 그 뜨거웠던 꿈은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마저 삼켜버린 참혹한 재동이로 끝이 났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깊고 서늘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졌던 이 치열한 정치 투쟁. 오늘 들려드린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긴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차 한 잔 천천히 비우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왕실의 이 깊고 서늘한 미스터리 속으로 긴 시간 함께 걸어가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제법 쌀쌀한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